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처음부터 이제 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원을 정의하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중심이라고 하죠. 원의 중심. 어쨌든 중심 A, B라고 할까요?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R만큼 떨어 있는 점이 이쪽도 있겠지만 이쪽도 있겠고 이쪽도 있겠고 많겠죠. 이렇게 이쪽으로도 거리 R만큼 떨어진 점들이 있겠죠. 이런 점들을 다 연결하면, 모든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은 우리가 정의 자체가 이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인데, 그럼 이제 그 점을 이제 x, y라고 변수로 놓을게요. 왜냐면 이 점들은 x과 y 값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만든다는 건 결국 x와 y의 어떤 관계식을 찾는 건데, 원의 정의에서 그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요 임의 점들, 이 점들 사이의 거리는 항상 r로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P라고 하고 중심을 C라고 할까요? 센터.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임의의 점들의 대표해서 임의의 점 P라고 하면 이 점은 X, Y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자, C와 P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R로 같은 거니까, 자, 거리 공식에 넣으면 루트, 자, X좌표의 차이죠. X-A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 Y-B 전체의 제곱. 자,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가 R로 같은 X, Y들 찾으면 되겠죠. 이 X, Y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점들의 모임이, 이 자체 모임이 결국 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요 식이 원의 방정식이에요. 단지 이제 루트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좌변, 우변이 같은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같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는 루트가 사라질 거고, 여기는 제곱하면 R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 외워야 되는 게 이 원의 방정식의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중심을 A, B라고 놨고, 중심이 A,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여기서 R로 정의했죠. 반지름이 R인 우리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표현을 한번 몇 개 연습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개념을 익히기 이제 360번을 볼게요.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니까 0,0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냥 반지름이라고 쓸까요? 반만 쓸게요. 반지름이 3이래요. 원의 방정식은 x-0의 제곱인데 빼나 마나지 0은, 그래서 이렇게 x제곱 y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이 3의 제곱 9가 되니까, 반지름이 3이면 여기 공식이 x- 중심이 a, b일 때 x-a, y-b 루트가 원래 있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자, 요거와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죠. 그래서 반지름이 3이니까 9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자, 중심이 2,-3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은 x-x 좌표의 제곱, 자, y-y 좌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거는 반지름의 제곱 4, 4, 16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겠고, 3번도 마저 할까요? 3번은 바로 갈게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5,1이면 x 플러스 5의 제곱, 1이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반지름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은 5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그 원을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위에 이제 359번. 그러면 이제 지금 1번이 뭐냐? 이게 1번이 뭘 나타내는지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x제곱, y제곱은 11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x-0의 제곱, 요 형태를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제 앞으로 이 방정식을 보면 원이네. 그리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1?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1이구나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 제곱해서 11이 되는 건 뿔맞지만 길이기 때문에 역시 플러스 루트 11이 되겠네요. 자, 2번 역시 보면 x-5의 제곱, y제곱은 9. 그러면 중심이, 이 제곱된 식이 결국 0 되는 값입니다. 그쵸?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꼭지점 찾을 때도 했었죠. 이거 0 되는 값. 그래서 5, 요거 0 되는 거, y가 0 되는 거 0이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r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세 번째,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시면, 자, 제곱되는 거 0 되는 값, 중심은 얼마다? 마이너스 2죠. 이거 0 되는 거 3. 중심은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씌우면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여러분들 점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역시 원의 방정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갈 텐데, 자, 우선 여러분이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죠.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형태는 보면 여러분들 조금 전처럼 우리 중심을 바로 읽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 0 되는 거 0 되는 거 A, B. 그다음 반지름도 여러분들이 루트 씌워서 바로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공부했을 때 보면 꼭지점의 좌표 축 바로 알 수 있는 표준적인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만나는 거는 이걸 전개한 형태입니다. 이제 전개해 보면 x제곱 완전제곱식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이렇게 따라왔죠. 자, 그래서 이제 2차식 그 x와 y에 대한 2차항을 먼저 씁니다.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제 1차식 2ax 2by, 그 다음 나머지 a제곱 b제곱. 자, r제곱 이항했어요. 마이너스 r제곱은 0의 형태로 표현하면, 자, 이제 이 값이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이겠죠. 마이너스 2가 어떤 값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책에서 이제 그걸 a라고 쓴 거예요. 라지 a라고. 요 값은 라지 b가 되겠죠. 그다음 나머지 x나 y가 없는 상수항, 이거를 우리가 c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형태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라지 ax 라지 by 플러스 라지 c는 0 형태. 자, 이 형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모양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우리 이 참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알고 있죠. 표준형은 어때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읽어낼 수 있잖아요. 축이라든지. 자, 요 차이점 여러분들 이제 2차 함수 느꼈죠. 이제 앞으로 방정식이나 그래프들을 배우면, 함수의 그래프들을 배우면 일반적으로 만나는 모양과 어떠한 조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적인 모델을 이제 따로따로 익힐 거예요. 자, 그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걸 연습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원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이 상태에서 약간 불편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중심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는 a, b가 중심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반지름이 r인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관계, 이 스몰 a, 스몰 b의 관계를 찾으면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일반형에서 읽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스몰 a를 라지 a라고 바꾼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중심의 x좌표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그쵸? 같은 원리로 우리 이 라지 b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b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요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바로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결국 이제 이 값이죠. 이 관계. 자, 반지름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라지 c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r제곱을 알아야 되면 이항하세요. 자, r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할 거고 c는 왼쪽으로 이항할 겁니다. 이렇게 따라왔나요?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거다.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근데 반지름 길이니까 역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2분의 a 값 대신 대입한 거예요. 이쪽으로 올려서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스몰 a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라지 a 제곱 맞나요? 4분의 라지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이렇게 따라왔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 책에는 요걸 이제 전개해서 이렇게 분모로 통분해서 돼 있는데, 요걸 이렇게 그냥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 책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편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 요거 제곱한 거잖아요. 이제 제곱할 때 마이너스는 의미 없죠. 제곱하면 같으니까. 그러면 2분의 a 제곱이랑 그 다음에 2분의 b 제곱, 여기서 이제 c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분의 a는 결국 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a 제곱 b 제곱은 결국 뭐냐면
중심의 x좌표죠. 원의 중심 x좌표, 원의 중심 y좌표. 그래서 각각 제곱한 거. 그러니까 이 상태로 외우면 되지. 요거는 이제 통분한 식이 이제 이 식인데요, 여러분들. 그 식을 따로 이게 뭐야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각각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제곱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c를 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박 c 있으면 뺏어 먹죠. 그래서 이제 c를 뺀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놓으면 뭘 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상수항을 우리 c라고 하니까 c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심의 좌표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면 무슨 말인지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구하는 건 라지 a랑 라지 b를 우선 마이너스 2로 나눈다. 그거랑 그 다음에 중심을 각각 제곱해서 c를 빼면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361번이 이제 우리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모양으로 표현된 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빠르게 읽어내야 이제 원을 해석하고 이제 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은 그냥 완전 제곱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같은 식구잖아요. 그 다음에 y제곱 는 0 이렇게 하고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반의 제곱이죠. 8의 반 4, 4, 16이 필요하죠. 이게 16을 더하면 우변도 16을 더하면 같겠죠. 이 친구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 y는 1창이 없으니까 그냥 y제곱 자체가 하나의 그냥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럼 여러분들 중심을 읽으라 그러면 중심은 요 2차식 0 되는 거 4, 그 다음에 이 2차식 0 되는 거 0. 자,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내면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분수식이 나올 수 있고 식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하는 것 자체도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바로 연습하는 게 자, 어떻게 연습하는 거냐면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는 0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x의 개수가 라지 a인 거예요. 이게 라지 a. 지금 요 형태예요. 라지 a. 그 다음 y의 개수는 없죠. 0인 거고. 그 다음 c도 0인 거죠. 됐나요? 어쨌든 중심을 읽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 어떻게 읽냐면 중심은 자, 요 x의 개수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요.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없으니까 그냥 0을 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0이겠죠. 그래서 0이에요. 0. 이렇게. 자, 중심은 읽은 거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중심을 각각 제곱하면 돼요. 그 얘기예요. 중심의 좌표가 a, b였죠.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되는데 요거는 먼저 계산할게요. 4죠. 그럼 4의 제곱 16. 됐나요? 그럼 요거 제곱하면 0이니까 더할 게 없고 빼기 c인데 여기도 c를 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루트 16이에요. 반지름은.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거 조금만 연습하면 이제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해서 잘 있게 돼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은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지 약간 변형되거나 응용돼서 나오면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고 또 새로운 걸 계속 배우게 되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걸로 먼저 만드세요. 자, 그러면 역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2분의 요거 x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 나왔죠. 자, 여기 x의 개수를 라지 a라고 하면 라지 a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겁니다. 마이너스 2로 라지 b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죠. 그래서 2. 아,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루트. 그래서 중심을 바로 제곱했어요. 그냥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막 각각 제곱하고 그러지 말고 중심 제곱하면 1. 이거 제곱하면 4죠. c를 뺀다 그랬어요. c를. 근데 c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더해지겠네. 이렇게. c를 뺀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루트 25니까 5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제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이제 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4y 플러스 12는 0. 그럼 역시 자 중심을 구하겠습니다. 중심은 자 마이너스 2분의 x좌표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y좌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반지름은 바로 중심을 구하는 걸 쓴다 그랬어요. 이거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2 제곱 4인데 c를 뺀다. c 빼서 수박 먹어요. 자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3에서 12 빼니까 루트 1 루트 1은 1이죠. 그래서 반지름의 값은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면서 그때그때 바로 그려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냥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한번 표현해 보면, 중심은 어쨌든 X좌표, Y좌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숫자로 그냥 바로 갈게요. 여기가 5고 여기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중심의 좌표는 5,3이죠. 그다음 우리 이제 원을 이제 정의할 때 중요한 건 이제 중심을 알고 반지름이 2야? 그럼 이제 이런 원이 될 거고, 중심이 여기 있는데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이런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중심과 반지름이 결정되면 하나의 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정의에서 등장하는 중심과 반지름 이 두 개의 요소를 찾으면 우리가 이제 그 원을 특정할 수 있어요. 우리 직선에서는 어땠어요? 첫 번째 기울기를 알고 두 번째 지나는 점을 알았으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물론 기울기를 두 점으로 줄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기울기와 지난 점을 알아야 우리가 직선을 결정했듯이 원도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그 원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항상 문제를 푸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든 중심이나 반지름을 알아내려고 하면 되겠고,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기울기와 지난 점을 찾아내서 우리가 빠르게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이제 연습할 겁니다. 문제 풀 때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렇게 X축에 접하게 되면요. X축에 접한 거죠. 이렇게 접했다는 건 이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지름은 굳이 따로 주지 않아도 이 반지름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지름은 결국 Y좌표 아니에요? 그래서 Y가 3이니까, 반지름은 3이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로 표현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읽어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음수일 때입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2라고 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심을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4죠. X가. Y는 2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냥 요거 값이잖아요. Y가. 그래서 반지름은 2예요. 해서 우리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라 그러면, 자, 중심이 마이너스 4려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야 되죠. 또는 X 마이너스 X 좌표. X 마이너스 X 좌표. 제곱. 자,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됐죠? X.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중심이 A면 X-A 제곱, 두 점세 거리 공식, Y-B 제곱은 R 제곱 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것도 떠올려도 되고요.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2가 나왔더니 이게 Y-2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R 제곱, 2의 제곱 4 이렇게. 이게 원의 방정식 쉽게 찾을 수 있죠. 굳이 여기 있는 걸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X축에 접하면 이 Y에 그든 결국은 이제 좌표가 아니고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왜냐면 또 이렇게 X축이 밑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적당한 점을 잡을게요. 그냥. 자, 여기를 마이너스 4쯤 잡고 여기는 뭐 6쯤 잡을게요. 그러면 X의 좌표가 얼마예요? 6이죠. Y 좌표는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6의 제곱 Y 플러스로 바뀌죠. 4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설마 이 마이너스 4를 그대로 쓰지 않죠.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래서 4, 1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마이너스 4가 아니겠죠. 그래서 좌표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길이잖아요. 길이. 그래서 이제 반지름 길이다 보니까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반지름으로는. 자, 그 의미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문자로 나오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요 중심의 좌표를 M,N이라고 하면 M은 0보다 크니까 원의 방정식은 뭐 어쨌든 X-N의 제곱 Y-N의 제곱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쓰면 뭐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길이가 이게 제곱하면 상관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반지름은 얼마냐 그러면 반지름은 N인가요? N이 아니에요. 요게 N이라고 하면 이 N 자체가 음수죠. 좌표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4잖아요. 여기서. 이걸 N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M이라고 하고 이걸 N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M이고 N이에요. 그러면 문자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앞에서도 계속 공부했잖아요. N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N이 0보다 큰 작은지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문자는 0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좌표를 n이라고 놨으니까 n이 음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지름을 n이라고 쓰면 틀리겠죠. 이렇게 써야죠. 이거 이해 갔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 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이 y 좌표 그대로 반지름이 마이너스 4라고 해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일 땐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자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거는 이제 문자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길이는 양수니까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x축에 접하는 거 이렇게 어쨌든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경우도 y축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결국 좌표에서 이거 3,5라고 넣을까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 x좌표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0보다 크니까. 근데 역시 0보다 작은 쪽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값을 붙여서 반지름을 읽어낼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가 역시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7이다. 중심이 마이너스 3,7이다. 반지름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 3이라는 거 읽어낼 수 있잖아요. 좌표는 마이너스 3의 음수예요. 그렇지만 반지름의 길이는 길이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있는 밑에 있는 자, 이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 뭐 네 가지로 분류했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좌표이니까 좌표 때문에 그래요. 길이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자, 좌표다 보니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4사분면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 그럴게요. 이렇게 동시에 접한 거예요. 요 점의 좌표는 어때요? 우리 직사각형 이게 원이 딱 만나면 요 길이 반지름 같으면서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 우리 이제 원 풀 때도 많이 봤었죠. 어쨌든 요 점의 좌표가 x의 값은 4예요. 근데 y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4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x 마이너스 4제곱 y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쵸? x 마이너스 x 좌표 y 마이너스 y 좌표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 당연하고 r 제곱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는 좌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부호를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r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어쨌든 요 값이 절대값은 다 같습니다. 반지름이나 x좌표, y좌표 이렇게 절대값을 붙인 건 모두 같죠. 그렇지만 원으로 표현할 때는 이 부호의 변화에 신경을 써서 접근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지면 뭐 별 내용 아니에요. 직접 그려서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362번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중심이 점 마이너스 1,3이고 x축에 접하는 원. 그럼 x축에 접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이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원을 x축에 접하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죠. 중심의 좌표. 그럼 반지름을 알고 싶은데 반지름은 결국 x축에서 올라간 높이잖아요. 높이. 결국 y네 y.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x 부호 반대죠.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다음 반지름은 3이죠. 그래서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린 상태에서 떠올리면 되고 뭐 그린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이건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앞에 나와 있는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헷갈려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직접 그리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y축에 접해요. y축에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중심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3,1입니다. 그럼 결국 어때요? 요게 x가 3이고 y가 1인 거죠. 근데 y축에 접하게 되면 어때요? 요게 반지름이 되겠죠. x의 값이. x의 요 절대값 붙인 값이. 그래서 반지름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y-1의 제곱 반지름이 3이니까 r의 제곱 9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축에 접하는 방정식을 구했어요.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이 2, 마이너스 2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그러면 중심을 그릴게요. 자, 중심이 2, 마이너스면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니까 3, 4분면이죠. 아니 4, 4분면이죠. 이렇게. 자, x 값이 2이고 y 값이 마이너스 2인 겁니다. 반지름도 역시 2죠.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2니까 x
x 마이너스 x 좌표의 제곱 y 마이너스 y 좌표죠. y 마이너스 y 좌표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반지름이 2인 거 알았으니까 4라고 쓰면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리고 중심이 2, 마이너스 1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제 연습할게요. 우선은 중심이 마이너스 2, 3이고 점 1, 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원을 정의할 때 원을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 표준형 x-a 제곱 y-b 제곱은 r제곱의 형태로 표현하면 됐죠. 자 그럼 이제 중심을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자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 3이니까 여러분들은 x 플러스 반대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아는데 반지름은 몰라서 여기는 미지수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원이 지금 1, 6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시 이제 우리 그래프에서 이것도 어쨌든 그래프죠. 함수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프예요. 그래프에서 지난 점 결국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해. 그래서 x 대신 1 넣고 y 대신 6을 넣으면 반드시 같아져야겠죠. x에 1을 넣으면 3의 제곱 3, 3은 9. 그 다음에 6을 넣으면 6에서 3 빼면 역시 3의 제곱이니까 9죠. 그래서 자 r제곱이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중심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중심 마이너스 2,3 그쵸?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다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이 어떤 원이 있다고 치면 우리 어쨌든 이 지나는 점 중에 하나가 1,6인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결국 뭐야? 중심과 지난 점을 알고 이게 원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반지름 아니에요? 길이 구하는 공식을 바로 가도 되죠. 반지름 구하러 갈게요. r은 루트 자 x좌표의 차이죠. 부호가 반대면 더해지죠. 그래서 3의 제곱 9 더하기 y좌표의 차이 부호가 같으면 빼지죠. 이렇게 그래서 r제곱이 루트 18이니까 우리는 아니 r이 루트 18이니까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하면 여기 r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18이 되겠죠. 되나요? 자 어떤 형태든 여러분들이 결국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우리는 원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자 필수 예제 2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보면 이게 원이 있으면 중심이고 지름은 이렇게 중심을 가로지르는 가장 긴 현이죠. 그러면 적당히 그냥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으면 0,3 여기는 4,1이죠. 그럼 결국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조금 전에도 했지만 중심을 알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름의 정 가운데가 중심이잖아요. 이 길이 같은 점. 그럼 결국은 두 점을 알고 이 중점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제 네분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네요. 예, 중점 구하는 건 우리 평균으로 구했죠. 2분의 x좌표의 합에서 평균 2분의 y좌표의 합. 계속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다양한 연습을 여러분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되겠죠. 자, 이거는 그래서 결국 중심의 좌표는 정리하면 2,2가 되겠네요. 여기가 2,2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구해야죠.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2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중심을 지금 구했으니까 중심에서 이 전까지 거리 또는 이 전까지 거리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할게요. 반지름은 뭐 이걸 구할까요? 이 점 편하니까 루트 x좌표의 차이 2에서 0 빼면 2니까 2의 제곱 4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할 거니까 1 해서 반지름은 루트 5가 되겠네요. 따라왔죠? 그리고 이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x좌표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좌표의 제곱은 r제곱이 r제곱 r이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쵸? 반지름을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반으로 구해도 되죠. 두 점 사이 거리는 연습해 볼게요. 루트 자 4 마이너스 0의 제곱 4의 제곱 16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루트 20이죠. 자 루트 20은 4, 5, 20이죠. 이거 그러면 2 루트 5인 거고 자 이게 지름의 길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지름을 2로 나누면 되죠. 2 루트 5를 2로 나누면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어떻게 문제 조건이 주어지는 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확인 체크 363번은 중심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점 4,2를 지나는 원, 뭐 구하면 되죠. 그 원이 요점을 지난다. 뭐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에서도 항상 만났던 문제죠. 조건을 줘서 그 그래프를 구하고 지난다 그러면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전형적인 그냥 개념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원의 방지 바로 세울게요. 중심 1,-2면 x-x 좌표의 제곱, y-y 좌표의 제곱. 자, 반지름 모르는데, 자, 중심 이거고 반지름 지나는 점이 저거면 반지름을 우리가 그냥 거리로 구해도 되겠죠. 자, 중심이 1,-2고 요점을 지나는 원, 중심이 좀 멀리 있네요. 어쨌든 자, 요점을 지나는 원 4,2니까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결국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자, R은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3의 제곱 9, y좌표의 차 4의 제곱 16이네요. 25니까 5죠. 자, 그래서 R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25라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겠고, 자, 이 원이 지금 a,1을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이렇게 a,1 이렇게 대입해야죠. 그럼 a를 대입하면 a-1의 제곱,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3이죠. 3의 제곱 9죠. 9는 25. 자, 그러면 a-1의 제곱은 이항하면 16이죠.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다? 제곱근으로 풀게요. 전개하지 않고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자, 마이너스 1 이항에서 플러스 4랑 더하면 5고,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3이네요. 여기서 이제 양수 a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버리고 우리가 a가 5라는 값을 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 a,1을 지나는 거니까, 결국 a,2를 지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두 점 사이 거리, 중심과 이 지나는 점까지 거리는 결국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 아까 5였으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5다라고 풀어도 되겠죠. 근데 그 식이 이제 이 식이 나오겠죠. 동일하게.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항상 원을 그려 놓으세요. 그려보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접근하면 실수 안 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4번도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그랬습니다. 동일한 문제네. 그냥 5,1. 자, 그냥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더 낫죠.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지름, 요점이 A, 요점이 B라고 하면, 그래 이제 내가 뭘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겠죠. 지금이 이제 설명을 바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이제 이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시험에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결국 중심을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중심의 좌표는 평균입니다. 이제 바로 쓸게요. 5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2죠. 1이랑 7을 더하면 8인데 2로 나누면 4네요. 반지름은 자, 요걸 구하는 게 더 계산이 적겠죠. 중심을 알았으니까 중심에서 특정한 점까지 거리, 뭐 이 점까지 거리도 반지름이니까 요걸로 쓸게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 x좌표의 차이 5에서 2 뺀 루트 x좌표의 차이 5에서 2 뺀 3의 제곱 9. 자, 1에서 4를 뺀 마이너스 3의 제곱 9 해서 루트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루트 2죠.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x-x 좌표의 차이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의 제곱은 r 제곱, 루트 18을 제곱하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뭘 구하라냐면 뭐 a, b, c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a는 2, b는 4. 자, 이항했을 때 이게 반지름의 제곱 c를 구하는 거예요. 18. 됐나요? 모두 더해주면 24가 되겠죠. 자, 필수이제 3번도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잘 보면 x-a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 해서 결국 원의 방정식 우리 구하려면 물론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미지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A, B, C, R이죠. R. 이제 세 개의 문자를 모르는 거니까 세 개의 식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자, 우선 두 점을 줬다는 얘기는 나한테 식을 두 개 준 겁니다. 지난 점 하나는 대입하면 성립해서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건 이제 여러분 다 알 거고, 두 점을 주었으니까 우선 식 두 개.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A, B 그리고 반지름을 R로 이렇게 잡으면 미지수가 3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A와 B의 관계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중심이 A, B고, 자, 반지름이 R이면 어쨌든 중심이 A, B면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Y는 3x-5. 그러면 x가 A고 Y가 B일 때, 자, x값, Y값을 대입하면 이게 성립해야죠. 대입하세요, 그러면. x, A를 넣으면 3a-5가 될 거고, Y는 B에서 B값이 3a-5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문자 하나를 줄여주죠. 이게 이제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중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중심은 A, 3a-5가 되는 거고, 그쵸? 반지름은 R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x-a의 제곱, y 마이너스 이 친구예요. 전체. 그러면 괄호 쳐서 빼야죠. 분배학 마이너스에 3a 마이너스 빼요. 여러분 헷갈릴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알아봤죠?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y 좌표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중심 알고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원의 방정식인데 이 친구가 1,2를 지난다.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여기서 이제 식 두 개를 찾아내서 구할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어쨌든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 y에 2를 넣으면 2랑 5 더하면 7 마이너스 3a의 제곱. r 제곱. 됐죠? 요식 하나랑 또 하나 5를 넣을게요. 5를 넣으면 5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면 얘랑 만나면 3이죠. 3 마이너스 3a 전체 제곱은 r제곱. 자, r제곱 같으니까 뭐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뭐 r제곱 대신 이 전체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에 대입.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않네요. 다 사라지니까 1-a의 제곱 7-3a 제곱, 이거랑 얘도 r제곱이죠. 5-a 제곱 3-3a 전체의 제곱. 자, 우선 여기서 a제곱 나오고 여기서는 9a제곱 나오지만 여기도 a제곱 나오고 여기도 9a제곱 나와요. 양변에서 다 사라지니까 굳이 안 쓸게요. 그럼 1차 여기는 마이너스 2a, 여기는 2, 3은 6, 6, 7, 42a. 그쵸?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의 제곱 1 더하기 7, 7의 49. 저기도 10, 마이너스 10a. 그럼 여기는 얼마죠? 6, 6, 3, 18a. 됐나요? 5, 25, 3, 3, 9. 자, 이렇게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네요, 결국.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4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28. 이양 하면 플러스로 바뀌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더 많네요. 30쯤 되면 이게 14인데 16이 남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34. 34를 빼면 15, 16인가요? 그래서 a 값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a가 1이면 대입하면 이제 우리 r제곱 구할 수 있겠죠. 어느 수가 좀 적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자, 일단 1 넣으면 4야. 4의 제곱 16. 1 넣으면 0이죠. 그래서 r제곱은 16이네요. 자, a도 알고 r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될 겁니다. 자, x 마이너스 a가 1이었으니까 여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y 마이너스 a가 1이면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더하기 5하면 2죠. 플러스 2. 이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 16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중심의 좌표를 읽어보세요. 중심 좌표는 0, 2차식 0 되는 거 1, 0 되는 거 마이너스. 반지름은 이게 r의 제곱이니까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책에 이제 다른 풀이가 하나 있죠.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이제 중심을 우리가 이제 A라고 잡으면 이 B라고 잡지 않고, 자, 이 직선이 있으니까 X 값을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나오는 Y 값은 3A-5죠. 3A-5가 중심이네요. 그리고 1,2랑 5,-1을 지나는 원이니까, 자, 이 중심을 알고 지나는 점 두 개를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어쨌든 이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원의 정의 자체가 일정한 거 아니에요. 반지름으로 다 일정한 거니까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까지 거리랑 여기서까지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찾아내면, 여기 문자는 A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중심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볼까요? 자, X좌표의 차이에, 자, 거리는 원래 루트가 들어가고 여기도 루트가 들어갈 건데, 이 두 점, 이 점을 A라고 할까요? 이 점을 B라고 하고. 그럼 중심에서 A까지 거리랑 중심에서 B까지 거리가 같은 거니까 제곱해도 같겠죠. 그래서 루트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X좌표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 Y좌표의 차이는 3A-5 2니까 마이너스 7제곱. 그 다음에 A-5 제곱. 그 다음 역시 3A-5 2니까 3A-3 전체 제곱.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중간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면서 이 바로 결과물로 넘어오는 거 맞죠? 그래서 생각하는 걸 차이에 따라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놔야겠죠, 생각을.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항상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은 시험에서,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전개하는 건 같은 거니까 지금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A 값이 1이 아까 나왔었죠. 그럼 이제 중심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1,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선생님 반지름은요? 그럼 반지름 구하면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반지름은 뭐 이게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 그냥 바로 따로 쓸게요. 문자에 대입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요 A점이랑 중심 사이 거리는 루트. X좌표의 차이는 0이니까 0의 제곱 0. Y좌표는 플러스를 바뀌죠. 그래서 4의 제곱 1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의 제곱 4의 제곱 16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원의 정의, 성질 이것들을 잘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겠죠. 자, 확인 체크 365번. 중심이 x축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x축에 있다. x축에 있는 모든 점은 y값이 0이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자, 모른다고 하고 x의 값은, y값은 0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원이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했듯이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거리 제곱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a-4의 제곱, 마이너스 3이랑 0 빼나 많으니까 3의 제곱 9가 될 거고, 자, 루트 있는 거 제곱했습니다. 그 다음 요 점까지 거리도 역시 a-2의 제곱 3의 제곱 9 같은 거 빼고요. 자, 이건 어떻게 풀어볼까요? 제곱의 차를 한번 해볼까요? a-4 제곱 마이너스 a-2 전체의 제곱은 0. 자, 합차가 보이나요? 그냥 전개해서 풀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항상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제곱의 차가 보이면 합차죠, 합차. 그럼 얘랑 얘를 더할게요. 더하면 2a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맞죠? 뺄게요. 빼면 여기 괄호 쳐서 빼는 것만 조심하세요. 항이 두 개일 때는.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0이고, 마이너스 4에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럼 2가 되나요? 따라왔어요. a-4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a니까 a 사라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네요. 자, 둘이 곱한 거예요. 곱한 게 0이다. 그러려면 결국 이게 0이죠. 이거 0이 아니니까. 이게 0이려면 2a-6이 0인 거니까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차 제곱의 차로 푼 거고,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a제곱 사라지기 1차 방정식 풀면 a 값이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a가 3인 거 알았고, 이제 결국 이제 반지름, 아니 중심을 알았으니까요. 중심은 2,0이고 이제 반지름 구하면 되죠. 자, 적당한 점 뭐 2,3으로 잡을게요. 왜냐면 빼면 0 될 거니까. 자, 중심과 이 점 사이 거리 반지름 r은
루트 x좌표의 차이 0의 제곱, y좌표의 차이 3의 제곱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은 결국은 3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2 전체의 제곱, y는 뺄 거 없죠. 0이니까 y제곱은 r의 제곱,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0 되는 게 있는 경우는 잘하는데 이렇게 y만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경우는 자꾸 이거 0을 놓치는 학생들도 많아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기 걸 만들어 보세요. 이거. 자, 366번은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고 원점과 점 1,2를 지나는 원이에요. 지나는 점을 원점으로 준 겁니다. 원점은 0,0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1,2. 자, 중심의 좌표를 a라고 하고 그리고 y 값은 a를 집어넣은 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린 두 번째 방법이 편했다는 거 알죠? 중심으로부터 두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a 플러스 5고 뭐 이 점이 0,0이라고 할까요? 1,2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거리가 다 같다라고 해서 여기 a 값을 구할 수 있었죠. 자, 이건 빼나 마나니까 좌변은 루트 a-0의 제곱, a제곱, a 플러스 5 마이너스 0의 제곱, a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a-1의 제곱, 그 다음 요 값에서 요걸 빼면 a 플러스 3의 제곱의 루트인데 양변을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사라지겠네요. 자, 역시 이제 이거 전개해 보면 a제곱은 다 사라지죠.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안 남을 거고 여기는 10a 플러스 25고 되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2a, 여기서는 6a 나오죠. 3수항은 1, 3의 제곱 9 해서 10이 나오네요. 자, 여기 정리하면 4a 이항하면 여기가 6a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 이항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인가요? 자, 그럼 이제 a 값은 양변을 6으로 나누면 a는 약분하면 3, 2, 6, 3, 5, 15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5. 자, 5는 2분의 10이에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2분의 5가 되나요?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자, 그럼 중심은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 쓰면 되죠. 요거. 그러면 각각 이거 제곱하면 반지름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x좌표의 차이 제곱 요거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 역시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 그러면 4분의 50이죠. 루트. 자, 한번 제곱하면 이제 루트는 사라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분수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경험해 보라고 이제 일부러 만들었나 봐요. 내신에서 이제 나오면 뭐야? 그럴 수 있죠. 자, 플러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5 전체의 제곱은 r의 제곱하면 루트 사라져서 4분의 50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약분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25.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요. 여기는.